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그러니까 2026년에 진행되는 시작해 강좌 OT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저는 이제 OT에서부터 수업을 해요. 괜찮아 문장편, 뭐 괜찮아 어휘편, 그다음 믿어봐 시리즈 확실해까지. 예, 전부 다 이제 OT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작해 강좌는 제가 OT부터 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친구들이겠죠. 아니 뭐 내가 너네한테 막 되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왔잖아. 저희가 그렇게 막 달콤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이 수업에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냥 영어 너무 어려워.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영어가 싫어.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어려워 죽겠는데 처음부터 막 수업부터 때려 넣는다. 싫어 죽겠는데 처음부터 수업부터 때려 넣는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말 그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거,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수강 대상, 그다음 강좌 구성 및 기대효과, 세 번째 작년 교재와의 차이. 첫 번째 이제 수강 대상 관련한 건데 시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이 수준이라고? 뭐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나는 시작회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수업이 1강부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비동사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비동사라는 거 뭐냐? 주어가 1인칭일 때 비동사는 am 혹은 복수형일 때 are를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쓰고 3인칭의 복수형일 때는 are 쓴다. 뭐 이런 거부터 가르쳐요. am, are, is 막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나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이겁니다. 네가 고1이야. 여기서 고1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1 모의고사를 쳐봤다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작회 수업을 지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중학생이야. 그럼 고1 모의고사 정도는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저는 모든 모의고사를 제일 최근의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모 기준. 신모 기준으로 3등급. 정확하게는 75점 3등급. 요 이하야. 그럼 너 2레벨이 맞아. 보통은 이제 3등급 정도 수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 그렇게 노베는 아닌데. 아니, 고1 모고 3등급이면 노베가 맞아요. 자, 얘들아. 빈칸 네 문제를 싹 다 틀려. 몇 점 깎일 것 같니? 10점. 순서 삽입 네 문제를 싹 다 틀려. 몇 점 깎일 것 같니? 10점. 그렇게 다 깎이면 몇 점이야? 80점. 몇 등급이죠? 2등급이에요. 그럼 니들이 진짜 보통 여러분들한테 영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뭐가 어렵니? 그러면 고1 때는 전부 다 순서 삽입 빈칸 얘기하거든요. 그거 싹 다 틀려도 80점 2등급인데 너 3등급 나왔어. 노백 아니야? 분명히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3등급 나왔던 친구들 대부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빈칸이랑 순서 삽입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다 틀렸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찍맛으로라도 한두 문제 맞은 거 있잖아요. 근데도 75점이 안 나왔어? 네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도 엄청 틀린 거잖아. 근데도 노백 아니냐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학습은 항상 인간이 발전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라고. 봐. 고2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얘들은 이제 4등급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고1과 고2 모의고사는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등급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베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더라도 3등급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 근데 65점 밑으로 점수가 나왔어. 아, 그러면 그냥 노베로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3. 고3들은 수능 말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3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냥 4등급 이하야. 됐죠? 69점이요. 그래도 너는 그냥 노베로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을 인정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5개 문장은 요 시작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 5개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 중에 그냥 적당히 어려운 문장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 교재에 직접 실려 있는 문장이에요. 포즈 버튼 누르고 이 문장들 다 구조 파악되고 이해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봐. 시작. 돼?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대충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얘기 빨리 해볼까? 야,
보통 직장 상사들은 의견 불일치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와, 가격 엄청 비싼데 사람들이 가격을 내는 걸 보고 좀 놀랐대. 계속 의심하잖아. 긍정적인 것도 나빠 보인대.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막 자학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도 조금의 쾌감으로 느끼도록 훈련시킬 수 있대. 아, 일이라는 건 인간에게 엄청 의미 있는 행위래. 돼? 안 될걸? 막 이상하게 해석돼서 잠깐만. 어려워. 일이 의미 있기가 어려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가봐. 아니야. 그렇게 뭉개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문장들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지만 대충 아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통해서 뭉개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해석 안 되잖아. 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이걸 여러분들이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비하처럼 느낀다면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키가 신검 기준 167.9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받았던 신체 검사 기준으로 168.1입니다. 신체 검사가 아니죠. 건강검진 기준으로 168.1입니다. 작은 키예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제 또래를 기준으로 해도 저는 작은 키가 맞습니다. 요새 10대들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작은 키가 맞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 방송 같은 데 나갔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 수업할 때도 그렇고 꽤나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있잖아. 왜 그렇게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아니 167에 168 뭐 이 정도 키인데 뭐 특별히 비율이 좋거나 이럴 거 없을 거 아니야.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체형에 맞게 옷을 입어요. 제가 괜히 있잖아 작은 키인데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나도 비율이 꽤나 괜찮은데 김우빈 스타일로 입어야지 되겠냐고.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내 체형에 맞게 옷을 입어요. 왜? 난 내가 키가 작다는 걸 받아들이거든.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거 모든 건 봐봐. 인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뭔가 기초가 부족하잖아. 이 정도 등급이잖아. 그러면 네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노베가 아닐 거야 라고 자꾸 자기 위안하잖아요. 그거 쌓이고 쌓여버리면 나중 돼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기 실력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에서 굉장히 자주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모자라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진짜 쪽팔리는 건 뭐냐면 네가 극복해야 될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란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 키 얘기를 했잖아요. 키가 작은 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못 쪼겠어.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컸는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거 뭐예요? 내가 키가 작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제대로 된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거, 자기 외양과 관련한 개발 안 하는 거. 어차피 나는 뭐 키 작은데 뭐 이래가지고 뭐 연애라도 할 수 있겠어? 아유, 어차피 요번 생은 망했어. 그냥 집에서 술만 먹자. 아유, 배 나왔네. 뭐 어쩔 거야. 이게 진짜 추한 거죠.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 수능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모자란 부분 있으면 냉정하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네 자신을 개발해서 수능 때까지는 1등급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로 조금 넘어갈 건데 뭐 기대 효과 얘기하기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해 강좌를 통해서 제가 큰 효과를 본 두 가지 사례. 첫 번째,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작년 수강생들 얘기입니다. 2025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요. 그 수강생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제 현장에서 쭉 수업을 듣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항상 수업 들으면서 항상 100점 아니면 97점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종강 직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9등급이었다고. 근데 그때 시작해로 영어를 시작했다고. 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97점을 찍었던 친구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1등급은 4%밖에 안 나왔던 꽤나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자라는 것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잠깐만 내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얘기할게.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9월 평가원 기준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선생님, 저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등급 나온대요.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 고등학교 3학년들이 2026학년도 수능 앞두고 친 겁니다. 1등급이 20% 나왔어요. 3등급까지가 전국에 50%를 넘어갑니다. 뭐 그 시험에서 네가 3등급, 2등급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9평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10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친구가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좀 얄랑얄랑 좀 고민이 되신다면 10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봤던 10월 모의고사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 점수 밑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까지 할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문장들을 딱 띄워놓고 5문장을 해석을 시켰는데 이 중에 적어도 3문장 정도가 해석이 안 되거나 구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강좌가 맞아요. 3문장이라고 얘기했으면 5문장 다가 아니에요. 또 나 한두 문장은 되는데 그렇게 자기 위안하지 말라니까. 오케이? 자,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 효과를 봤다라는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강좌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뭐 어떤 학생인데 지금 현재 고3입니다. 고2 모고 5등급에서 작년 수능 2등급까지를 만든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고2 모고 기준 5등급 55점대예요. 정말 완전 노베이스죠. 2달도 안 되는 시기, 2달도 안 되는 시기를 아마 시작회를 듣는 시기를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고3 모고 기준 2, 3등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1등급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 안 드려요. 돼 있잖아. 1등급 가능? 아니요, 안 돼요. 1등급 가능? 아니, 딱 깨놓고 얘기할 게 안 돼요. 아니, 말 그대로 시작 과정이야. 이거 듣고 난 다음에 1등급 만들 수 있다? 아니요. 아니, 내가 이거 하나로 너를 1등급을 만들 수 있으면 뒤쪽에 내 강좌가 왜 필요하겠어? 그리고 내가 이 강좌를 그렇게 싸게 팔겠어?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7강까지 짜리 강의거든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 나오고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던 친구를 27강의 강의만을 통해서, 그것도 한 강에 35분 정도만인데 수능 1등급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을 리가 없어. 나 어디서 강의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한 강에 학생들 4만 명씩 모아놓고 수업할 거야. 왜? 27강 만에 그냥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친구도 수능 1등급을 만들 수 있는데 수강료도 이렇게 싸게 안 받아요. 27강 완성! 수강료 500만 원. 비싸게 느껴져요? 아니, 네가 지금까지 넣었던 동네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투자했던 영어 학원 비용 생각해봐봐. 27번 35분씩만 수업 들으면 수능 1등급이 무조건 나와. 500만 원 안 낼 거야? 야, 그렇게 해가지고 4만 명씩 수업해가지고 지금부터 수업할 필요 뭐 있어? 아니, 수능 한 달 좀 남겨놓고 하루에 한 강씩 35분 27강 해가지고 4만 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수업하겠다. 근데 그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야, 누가 너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어. 다 사기꾼이야. 세상에 쉽고 빠른 건 없어요. 쉽고 빠른 게 어딨냐고. 쉽고 빠른 길이 있잖아. 지가 있겠지. 남한테 왜 알려줘요 그걸. 다 사기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좌 정확하게 들으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준 적어도 안정적인 3등급은 무조건 확보됩니다. 안정적인 3등급 75점 이상의 점수를 무조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등급이든 간에. 거기서부터는 어휘, 글에 대한 이해력 조금 쌓아가야 1, 2등급이 나와요. 이 수업이 어휘를 다 커버해주거나 글에 대한 이해력까지도 완벽하게 커버해주진 않겠지만 이런 효과는 드릴 거예요. 됐죠? 왜요?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소위 얘기하는 문법 용어 정리, 품사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장 해석까지는 갈 거거든. 됐지? 자, 문장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읽자마자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친구들 되게 부럽죠, 그죠?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있잖아, 놀랍게도 지금 이 커리큘럼을 지금까지 OT를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은 네가 이렇다라고 해당하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너도 영어를 영어 자체로 해석할 수 있단다. 안 믿겨지니? 내가 지금부터 문장 한번 얘기해 볼게. She loves Tom. 받아들여지지, 그치? 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she, 그녀, loves. 동사구나, 사랑하다. Tom, 목적어네, 탐을. 그녀는 탐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 없을걸? 그냥 받아들여질걸? How are you?
그냥 해석되죠. 그냥 받아들여져. 해석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져. 된다니까. 다만 너와 수능 영어도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라는 상위권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죠. 여러분들은 채 10개가 안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은 100개, 1000개가 넘어갈 거고요. 근데 모든 언어가 그렇거든요. 애초에 아는 게 많으면 확장성도 넓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 있잖아. 우리말이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그래서 너는 있잖아. 우리말로 처음 듣는 단어들도 추론해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 그치? 왜? 우리말에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요. 이게 언어의 확장성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너무 기본기가 없다 보니 문장에 모르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극상위권 친구들은요.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와도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영어 문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어 공부의 제일 큰 특징,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 공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뒤로 갈수록 공부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아는 게 없는 지금 단계가 공부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게 문법, 용어, 품사 정리부터 시작을 좀 해볼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저는 막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걸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 용법,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안 가르칠 겁니다. 왜? 수능에서 필요 없거든요. 독립분사구문 이런 용어 안 가르칠 거예요.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 안 가르칠 거라니까. 수능에서 전혀 필요 없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문법 영어 정리해서 영어 문장을 최대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는 100%, 2학년 모의고사는 한 99% 정도는 문장 보면 단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읽고 해석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안에서 속도를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요.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 수업에서만 제가 다뤄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듣기입니다. 듣기. 제가 다른 강좌에서는 듣기를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수능 영어 듣기가 거의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어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영어는 독해랑 듣기의 난이도 갭이 좀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2등급 혹은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만 되더라도 듣기를 안 틀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듣기 중에 독해 문제를 한 10개에서 11문제 정도를 풀어내요. 2등급 막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친구들만 돼도. 근데 듣기도 틀리잖아요. 듣기는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듣기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듣기도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보세요. 듣기 관련 강의가 도움 많이 됐다. 요 듣기는 강의 만들었는데 뭐고 하나 틀렸대. 이놈 시키. 강의 만들었으니까 하나 틀렸지. 복습도 했었어야지. 원래 얘는 듣기를 3개에서 5개씩 틀렸던 친구거든요. 듣기도 학습법이 있어요. 제대로 된 학습법이. 그걸 제가 요 수업에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요게 우리의 이제 강의의 구성과 기대 효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을 제가 몇 강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냐? 총 27강에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좌가 조금 많은데요. 그렇죠. 기초 강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줄이려고 해봐도 더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신 한 강에 강의 시간을 길게는 잡지 않을게요. 35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집중력의 스팬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텐션을 높여서 35분 동안 빡 집중 27강 요렇게 해서 문법 영어 싹 다 정리 문장 해석 가르치고 듣기까지 요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요게 매년 제가 인강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책부터 쟁여놓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책을 미리 사놨는데 안 들었어. 근데 작년 책이 있네. 혹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책을 사놓고 안 들었던 형 누나의 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책이 있네. 그럼 작년 강좌를 들으면 안 되지 않나요? 혹은 작년 교재를 가지고 올해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매년 좀 강의 업그레이드 폭이 좀 큰 사람이에요. 강의 업그레이드 폭이 좀 큰 사람인데 작년 교재랑은 좀 차이가 좀 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냐? 첫 번째 문장 난이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장이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로 고2 교과서 수준까지는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걸 이 책의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준 커버하는 걸로는 고1 3등급마저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고1 모고에 나왔던 초고난도 문장까지 다 다루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제 작년 교재와의 가장 큰 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갈아엎여 있겠죠. 그렇죠? 작년보다 문장 수가 좀 증가한 것도 있고 실제로 문장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롭게 추가된 그 엑설사이즈 파트가 있어요. 요게 추가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여기 문장 해석법에서는 엑설사이즈가 없었거든요. 그냥 읽고 복습만 좀 꾸준히 해라고 했었는데 제가 시작해 수업만 듣고도 성적이 많이 올랐던 제가 직접 봤던 사례 2개를 얘기해 준다고 했고 아까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누구냐면 제가 티처스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티처스 시즌2에 3화에 나왔던 장수영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육상을 접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서 갑자기 이제 영어 국어 이런 과목도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기초가 너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시작회를 1대1 그 과외처럼 시켰는데 교재에 대한 소화도가 나중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모의고사 점수를 3등급 79점으로 만들었어요. 이 친구도 5등급에서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79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벽을 저는 그 티처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랑 주기적으로 좀 연락을 하면서 좀 봐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벽을 깨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단락 독해가 안 돼요. 단락 독해가.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거랑 이 문장이 모여있는 단락을 이해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전에 시작회에서는 단락 독해가 없었어요. 올해는 매 유닛마다 이 단락 독해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각 유닛에서 배웠던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요 유닛이 참고로 얘기하면 동사를 배우는 유닛 다음에거든요. 동사와 관련한 걸 다 밑줄 쳐가지고 문법 문제로 내서 문법상 틀린 거 동사를 한번 찾아서 고쳐봐. 문법에서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보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됐죠? 초반에는 조금 유닛 수준에 비해서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좀 들겠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일치해서 그냥 단순하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빈칸 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됐죠?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작년 교재와 차이가 되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가지고 올해 수업을 듣는 건 불가능하고요. 작년 교재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작년 수업을 들으세요. 작년 수업 안 사라집니다. 1년간은 제가 수업을 놔둬요. 이미 끝난 커리큘럼이라도.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수업의 수강 대상, 강좌의 구성, 그리고 작년 교재와의 차이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수업에서 예습 복습 관련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본 수업 때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당분간은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예습도 뭔가를 알아야 하죠. 복습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것만 알고 수업 들으러 오시면 돼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쪽팔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쪽팔리는 건 뭐죠? 수능이라는 시험 당일날 가서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모자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러닝메이트의 역할이 뭐예요? 러너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각오로 이 강의를 찍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제가 손잡고 일으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강좌 끝까지 완강해서 무조건 고3 모고 기준, 그것도 1등급이 4%대 나오는 작년 9월 모의고사 정도, 이 정도 난이도 기준 3등급의 점수까지는 제가 이 강좌로 멱살 잡고 캐리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영어과의 대표 강사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본 수업에서 뵐게요.